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자, 삼성전자 2월달이 되면서 다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찍었던 49,900원 11월 14일이죠. 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엔 8, 90% 이상 깨질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앞으로 대응 전략, 전망, 오늘 정말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분봉 보시면은 오후에 깨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안 깨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5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차트적인 부분, 세 번째 업데이트한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 이유, 그 전에 HBM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 관세 쇼크죠. 트럼프의 관세 쇼크,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섹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에 하이닉스를 납품이라도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납품도 못했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냐. 우스갯소리지만 웃을 일은 아니죠. 어쨌든 삼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항소심 선고가 있죠. 글쎄요, 관세와 이재용 회장의 소송 리스크, 이게 진짜 악재일까요? 진짜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걸까요? 관세, 이재용 리스크, 회장 리스크 크긴 합니다. 오너가 일단 소송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이죠.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현금이 100조가 있더라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근데 이 관세 부분과 이재용 회장의 소송 리스크, 물론 이것도 큰 리스크긴 합니다. 오늘 2시에 선고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게 아주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리스크가 하나 있었죠. 저희가 쉴 때 터졌던 리스크, 딥시크 쇼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중국에서 딥시크를 개발했습니다. AI 칩, 미국이 통제를 많이 했죠. 중국에다 보내지 마라, 고사양은.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쓰고도, 돈을 적게 들이고도 국내 순수 유학파들이 없는 국내파들만 중심으로 해서 딥시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미국 관련해서 AI 전쟁인데 미국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타게이트 720조를 투자합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이 오픈 AI에 버금가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챗GPT와 그 기능을 넘어선 딥시크를 개발했습니다. 정말 적은 비용으로도 이런 고급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구나. AI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돈을 과연 이렇게 갖다가 쏟아붓는 게 맞는 거냐.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충격을 받았죠. 엔비디아처럼 이 AI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많이 본 기업이 없습니다. AI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사양 AI 칩을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딥시크의 성능이라든지 보안 부분 여러 가지를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몇몇 나라에서 다운로드가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 오픈 AI 챗GPT를 베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거는 이 딥시크가 저렴한 비용으로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사양 AI 칩을 쓰고도 이만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AI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가 줄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일단은 매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HBM 같은 것도 수요가 줄어들겠죠.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라인에 큰 허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AI 인프라 투자를 막대하게 한 것 때문에 수혜를 받았는데, 맨 꼭대기에 있던 엔비디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격을 받는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지금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하이닉스는 100%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의 다 물량이 확보됐다 그럽니다. 엔비디아에. 근데 삼성은 아직 콜테스트 통과 못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8단을 통과했니 못했니, 승인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딥시크가 외양을 확장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AI 칩 관련해서 고사양을 쓰는 곳이 있고 저사양을 쓰는 곳이 있을 겁니다. 고사양이 그렇다고 없어지진 않죠. AI, 엔비디아의 최고급 사양
칩을 쓰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사양을 쓰는 칩을 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HBM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도 HBM이 필요하고, 어차피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물량 되기도 벅찹니다. 그러면은 누가 기회가 올까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가장 후발주자,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아직 통과 못했던 삼성전자, 저사양 HBM으로도 얼마든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은 저사양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기술 격차를 줄여야 되겠죠. 시간을 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딥시크가 그 시간을 벌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최고급 사양 AI 칩을 쓰지 않더라도 챗GPT에 버금가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시장은 양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엔비디아는 계속 매출을 일으키겠죠. 하이닉스는 계속 납품을 할 겁니다. 어차피 올해 내내 12단, 16단, 그죠? 최고급 사양. 근데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AI 모델을 만드는데 돈을 쏟아볼 필요 없다. 저사양 AI 칩이나 저사양 AI 칩 관련해서 HBM을 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량을 못 대는 대신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두 번째, 이 삼성전자가 8단이나 저사양 HBM을 대는 동안에 삼성은 하이닉스와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겠죠. HBM에서. 그러면 나중에 HBM4 여기서 하이닉스와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삼성은 새로운 납품, 매출처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고, HBM을 개발할 시간을 번 겁니다. 매출처도 생기고 시간도 벌고, 지금은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벤트의 이면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악재인지. 막연히 딥시크 쇼크 때문에 빅테크 종목들이 빠지니까, 엔비디아 폭락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 된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끝났다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이닉스는 영향을 받겠죠.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삼성은 콜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삼성한테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딥시크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먼저 고사양 칩을 쓰는, 하이 퀄리티 칩을 쓰는 엔비디아, 두 번째,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AI 기업들 AI 칩을 쓸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사양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중국 기업처럼. HBM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 콜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는 거, 이게 HBM 12단짜리인데요. 이 로직 다이, 여기서 발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삼성이 이번에 HBM4 차세대 AI 칩 들어가는 HBM4에서 이 발열 문제 해결하고 로직 다이를 테스트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이제 삼성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딥시크 때문에 오히려 삼성의 기술 개발할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저사양 HBM 팔아먹고 그 다음에 고사양에 도전한다. 이 AI 가속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엔비디아 제품이거든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블랙에도 결함이 생기고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에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발열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이닉스 충격받을 가능성이 커요. 삼성은 아직 납품 못했습니다. 삼성은 다른 데서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저사양 HBM을 납품하면서 기술 개발할 시간을 번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이닉스와 반도체 참패, HBM 성적 갈랐다. 충격이 크긴 했습니다. 반도체 30년 동안 1등이었는데 2위를 밀려났어요. 그게 바로 HBM 때문입니다. 이 HBM이 일반 D램의 3배에서 5배 수익입니다. 고마진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1위와 2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왔죠. 어느 정도냐면 매출이 17조인데 영업이익이 7조가 납니다. 40%, 이게 50%까지도 갑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HBM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납품 말이 많습니다. 되니 안 되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결정 났대더라 안 났다더라.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콜테스트 통과 여부는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별로 관심 없게 생겼어요. 통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8단은 납품할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AI 기업들, 중국이나 다른 기업들, 일본에도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 미국이 좀 더 제재를 가한다면은 고사양 AI 칩은 납품하기 좀 더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엔비디아도 대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AI 칩이 여러분 매출의 20%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싱가포르로 갑니다. 왜 싱가포르로 갈까요? 싱가포르는 IT 대국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중국의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제품을 만들잖아요.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국에 바로 못 보냅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보냅니까? 중간에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보내서 여기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놨어요. 중간 기착지입니다. 토스를 한번 해서 넘긴다는 얘기죠. 한번 거쳐서 세탁을 해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엔비디아든 일단 중국의 제재에 대한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상당히 컸고, 특히 미국이 저사양 HBM이나 AI 칩에 대해서는 제재를 풀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1분기 말 공급 예정, 2분기에 본격화 될 것 같다. 이제 삼성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HBM3 퀄테스트, 그 다음에 4까지 하이닉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딥시크 쇼크가 터졌죠? 이거는 여러분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이닉스한테는 어느 정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삼성한테는 대형 호재예요. 이유는 설명드렸죠, 제가. 저사양 AI 칩 HBM을 납품할 기회를 생겼고, 두 번째, 기술 개발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삼성한테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분들은 이런 건 잘 모르시죠. 하지만 세력이나 기관, 외국인들이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요, 기관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아직도 물론 팔고 있긴 합니다. 근데 박 대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운용사 직원,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 외국인, 일부 기관들 지금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액체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딥시크 오히려 저점을 앞당겨 줄 겁니다. 그들의 분할 매수,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매수하고 어느 단계에서 파는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신호와 패턴이 바뀌어요. 이거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호와 패턴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닥 신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바닥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바닥 신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 13.86입니다. 전체 시총 대비 삼성전자. 박 대표가 1994년 증권사 입사한 이후로 30년을 삼성전자를 매매라고 지켜봤는데 통계 낸 게 있습니다. 13에서 25% 밴드, 전체 시총 대비 20% 이상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전체 시총 대비 고평가입니다. 13% 정도 오면 저평가 수준이에요. 13.86, 이제 13%대까지 왔습니다. 서서히 바닥 신호가 하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신호가 있습니다. 대차거래 추이입니다. 여러분, 급등이 나오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차가 줄고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 공매도 할 생각이 별로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차가 줄고 있다, 환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채워넣고 있다는 얘기죠. 쇼커버, 아니면 더 이상 대차를 안 하고다. 이 두 가지 신호, 시총과 대차, 이거 외 8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 정도만 나오면 돼요. 바닥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박 대표가 파악한 바닥 신호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적인 측면,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바닥 신호, 딥시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악재 아닙니다. 여러분, 호재예요.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율도 13%대까지 왔습니다. 신호와 패턴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하고 있다는. 박 대표가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기관 내역이 분할 매수 대응 전략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삼성 알려 보내시면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먼저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더불어서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매수 전략, 세 번째, 매도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력들, 기관들, 외국인들, 그들의 신호와 패턴, 이게 바뀔 때마다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 10가지 중에 8가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알려 보내시면 전략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자료 챙기시고요. 박 대표가 30년을 삼성전자 지켜보면서 만든 노하우,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만든 자료입니다. 여러분,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속보나 이슈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매매 신호도 드리는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인데요. 밑에 있는 번호 3158-8575로 문자를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300명 한정입니다. 매매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여러분이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10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박 대표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지금 같은 딥시크 쇼크에서 가장 필요한 방이겠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응방이고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가 없죠. 2차전지, 바이오, 방산, 조선, AI, 양자, 반도체 말 그대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에 대한 단타방 박 대표가 2월에 운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3158에 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루에 종목이 3개에서 4개. 영상 보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라도 제가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방, 텔레그램방, 리포트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박 대표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업로드되면 여기 더보기가 있죠.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접속 링크. 설문 링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적어주시면 돼요. 삼성전자 리포트, 반도체 리포트, 바이오 리포트, 2차전지 리포트, 기업 탐방이나 자료조사 비용이 들어가는 유료 서비스, 유료 리포트 무료로 전환시켜드리고 종목 발굴 비용이 들어가는 단타, 스윙, 중장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전환시켜드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비스 중에 대부분이 유료인데 이걸 제가 무료로 전환시켜드릴게요. 많이 신청하시면 적극 참여하셔야 되겠죠.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영상에 나오는 더보기 밑에 링크 있죠. 원하시는 무료 혜택, 종목 업종, 시황 리포트, 유료 리포트 무료로 전환되고 종목 발굴 비용이 들어가는 단타, 스윙, 중장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전환이 됩니다. 연락처,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작성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많은 무료 혜택이 여러분한테 돌아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설문조사해 주시고요. 삼성전자 일단 오늘 자료 삼성 안 있었죠. 대응 전략 리포트 세력들의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수급에 기반한 리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은 단타 급등주 드리는 방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이 작년 한 해 내내 힘들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삼성전자 3천을 봤는데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음봉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원래 IT 종목들은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실적도 잘 나와야 되지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돼요. 엔비디아나 애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뭐를 하겠다. 기술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핵심 기술력. 근데 삼성이 여기서 밀린 겁니다. 그게 바로 HBM, 콜테스트 통과 못한 것과 파운드리 부분,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하이닉스와 TSMC에 완전히 밀렸죠. 주가가 망가졌습니다. 굴욕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삼전 올해도 마찬가지 HBM 콜테스트 통과 못했죠.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딥시크 쇼크가 터졌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행보 국면이 더 이어질 건지, 한번 급락이 나왔다 올라올 건지, 바로 반등이 나올 건지,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1번, 2번, 3번.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딥시크 쇼크 때문에, 파장 때문에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온 겁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딥시크 쇼크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7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누가 받았죠? 엔비디아. 왜? AI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 AI 인프라 시장은 양분되게 됩니다, 여러분. 고사양 AI 칩을 쓰는 엔비디아를 주로 하는 시장과 저사양 AI 칩을 쓰는 딥시크를 비롯한 기업들. 돈을 적게 들이고도 모델을 만들 수 있거나 양분되겠죠. 관련해서 기업들도 양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꼭 굳이 엔비디아 걸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거 중에서도 저사양을 써도 돼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 되게 더 빠듯하죠. 그러면 삼전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콜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나중에 통과되겠지만 삼성도 8단 같은 제품들, 저사양들 매출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딥시크 때문에 오히려 삼성한테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HBM에 대한 새로운 매출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HBM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고사양을 HBM4에서 아마 승부가 갈릴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삼전한테 기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빠진다면은, 이 물량이 나온다면은 무조건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가 전략을 다 짜놨어요. 시나리오별로 급등, 급락, 행복 시나리오 다 짜놨고 타점 다 잡아놨습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낙폭이 큰 종목입니다.
꽤 빠른 기간 안에 그죠?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런 종목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채울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로 단타 치지 마세요. 바이앤홀드 매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도 부담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 대표가 전략을 짠 겁니다. 절대로 단타 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는 무조건 바이앤홀드 당분간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단타는 따로 드립니다. 1번 누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딥시크가 많은 걸 바꿨습니다. 의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같이 휩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냉정하게 똑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삼성한테는 두 가지 큰 이점이 생긴 거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HBM 저사양 기회가 생겼고 HBM을 앞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앞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당연히 지금이 저점이죠. 이미 신호는 두 개가 나왔다고 그랬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박 대표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 리포트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거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가격이 다 마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박 대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 주주 여러분도 박 대표 영상 보시고 리포트 보시고 매수 타이밍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없는 기회가 왔습니다. 2월 달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